성장, 받아들이기입니다. 타인을 타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는 마음속에 어떤 느낌과 욕구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라는 챕터가 두 분께는 어떠셨을까요? 예전에 가끔 있는 일이에요. 비폭력 대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배운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상대가 제 말을 듣지 않죠? 그쵸. 예.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 네, 그쵸. 그러니까 간절함은 너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건 내 편에서 보는 앵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롭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건 내 욕구니 상대가 그거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엄마가 방을 치우라고 아이한테 평화롭게 따스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애가 방을 치워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걔는 그 어지러운 방이 훨씬 더 해피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어려워요, 내려놓기가. 뭔가 타인한테 뭔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순간부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상대는 진짜 제 뜻대로 어차피 되지만은 않는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너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챕터에 나온 것처럼 그냥 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편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과 완전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생각하면 일단 저 스스로는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렇죠. 이게 되면 정말 좋은데 특히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녀 혹은 네. 평생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나의 배우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를 내 뜻대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 심리도 내가 더 가지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작은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배신감이 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네. 작은 거 하나에 뭔가 많이 속상하고 네. 데미지가 크고 네. 내가 많이 마음이 동요하고 슬퍼지고 뭐 이렇게. 저는 이 배신감이라는 단어에 너무 흥미가 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와 이렇게 기대했는데 배신감을 느낄 정도야 라고 말할 때 사실 이 기대는 나 혼자 부여한 거라는 거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상대가 그걸 약속한 적이 없는데 너는 하겠지. 이렇게 문학적 분위 같은. 내 기대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여해 놓고도 상대가 그만큼 해내지 못할 때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의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삶, 아주 작게는 오늘 하루에 일어나길 바라는 일, 계획한 일. 근데 나와 마찬가지로 내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체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상대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맞으면 그게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이거나 어떤 더 각별한 신뢰 관계일 때는 너를 위해서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을 치워야 돼요. 근데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개인적 선택이요? 네. 그런 아. 방법이 그러면은 뭔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치우게는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제 개인적인 그것도- 선택을 네. 물으시는 거면 저는 안 치워요. 아, 저도 안 치워요. 아, 네. 네. 안 치우는. 네. 뭐 그 외에도 사례는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네.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 네. 이 기대를 모든 경우에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지키려고 해요. 저 사람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대신 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바꾸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상대의 욕구가 아닌 걸 좀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물론 거절하면 매우 상심이 되고 한 번 더 어떻게 얘기해 볼까 네. 고민은 하겠지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같은 사례로 아이한테 내가 방을 치우고 싶은데 같이 도와주겠니?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호의적으로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이도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상이 조금 드네요.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네네. 저는 지금 와이프랑 같이 산 지는 좀 한 3년 되긴 2년 좀 넘긴 했는데 이야기를 부딪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삶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30년을 따로 살았고 저도 30년 이상을 따로 살았는데 같이 묶어 놓으니까 각자의 시선이나 내가 예민한 부분에 걸리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어지러운 것들을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코가 예민해서 저는 코가 엄청 둔감하거든요. 냄새를 잘 몰라요. 냄새 난다 하면은 저 상한 것도 그냥 먹는 타입이라 이거 냄새 나라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각자 예민한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 처음에는 엄청 부딪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팽개쳐 두고 가냐 아니면 왜 이렇게 냄새하는데 이렇게 이걸 그대로 두냐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고 좀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부분이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니 내가 좀 더 움직여보자 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내가 못하는 내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와이프가 대신하고 있고 와이프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대신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좀 네.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지금에서의 받아들이기는 옛날에 과거의 내 모습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다 많이 좀 발전하고 상대방이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저럴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런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되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생겼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마 애정일까요? 애정이기도 하지만은 상대방한테 싫은 얘기들을 하는 게 나도 데미지고 이 친구한테 데미지 결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정말 애정이네요. 애정. 내가 사랑하니까 요건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이거 요만큼 내가 좀더 해줄 수 있어. 우리 두 가지가 다 들려요. 그 애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걸 내버려 뒀을 때 그 결과가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이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이 다른 타자나 혹은 다른 그룹들에게 이 마음을 발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렇죠. 정말 어렵죠. 네. 어렵죠. 며칠 전에 이런 어떤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본인들의 경험담이셨는데 임신을 하고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꿀밤을 맞으신 거. 임신을 하신 분이 맞으신 거예요? 임신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으로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인 거죠. 어른인데. 그렇죠. 예. 이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제 몸집이 큰 이제 남자, 그러니까 노인이신 분이 어린애 꿀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너무 당황스럽고 노엽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막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제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고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약간 공포감도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좀 돕는 말을 하시면서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안전히 내릴 수는 있었는데 너무 이제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듣는 모두도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그 무례함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그 얘기를 이제 이 임산부의 입장에서 한참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가치라 해도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어쩌면 이게 여성이어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이 차이에서 오는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했죠. 물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강압이나 당연시가 아니라 좀 더 권장하는 주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앵글을 바꿔봤어요. 그 상상 속의 그 노인분에게로. 그래서 이제 상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어른들 그림자도 안 밟고 다녔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세상에 어른이 앞에 서 있어도 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는 척을 한다든지 일어나지 않고 배려하는 자리라고 써붙여놔도 잘 되지 않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말세로 보일까. 그분의 눈에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잠시 그분의 앵글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신이 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이 약해지고 세상은 예전처럼 노인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얼마나 더 위축되고 서럽고 할까.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나오는 반응, 이 반응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욕구가 있을까? 이걸 봤더니 약간 이 분노가 아까의 분노가 약간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반해서 상대가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 성인을 꿀밤을 먹이는 이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못마땅할 때조차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와닿았을까? 그럼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가 뭘까를 상상하면 일단 여기 안에 평화가 약간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투쟁하는 대신 어떤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생겨서 조금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요.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또 나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시도나 또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데서의 작은 힘이 아닐까. 네. 받아들이는 게 상대방을 네.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지금 또 드네요. 네.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썼던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는 것은 타자의 관점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기를 손쉽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어떤 경험일까? 라고 상상하고 받아들여보는 거.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